2003년 4월 1일입니다. 가깝네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2003년 4월 1일 해마다 돌아오는 만우절인데 이 해 만우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영화 팬들에게 그래요. 배우 장국영 씨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근데 장국영 씨가 홍콩에서 26년 동안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영웅본색, 천녀유혼, 뭐 이루 하나하나 될 수 없는 유명한 영화들이 많죠. 40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날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마음이 피곤하여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을 남기고 홍콩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투신을 합니다. 근데 이 장국영 씨가 떠난 이날이 만우절이라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네. 거짓말인지 알고 네. 야 그런 농담 하지 마 뭐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뒤늦게서야 알고 사람들이 뭐 너무나 안타까워했고 네. 또 장국영 씨가 떠난 지 9시간 만에 6명이 뒤따라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당시 또 네. 처음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출동을 안 했대요. 네. 만우절 장난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아무튼 장국영 씨 하면 이 우수에 찬 눈빛과 그리고 뭐 연기력 이런 걸로 홍콩 영화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게다가 홍콩 경찰이 이 사건을 너무 빠르게 종결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루머가 돌죠. 대만의 삼합회가 그런 거다. 그 천안문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그 발언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런 거다. 또 절친 당학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유산을 노리고 그런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음모론이 막 나오고 했어요. 게다가 또 어떤 법의학자가 나와가지고 어디서 살해된 다음에 시체가 유기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의혹이 더 커졌죠. 그런데 가족과 친지들이 이 장례를 부검 없이 치러가지고 이 의혹을 더 증폭을 시켰습니다. 아니 미심쩍은 상황이 많았는데 왜 부검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던 게 있던 게 아닐까요? 글쎄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장국영 씨 평생 동안 안티팬들 그리고 파파라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안티팬들은 장국영이 동성 연인이 있고 에이즈에 걸려서 사망할 거다 뭐 이런 그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1990년에 사실은 장국영 씨가 한번 은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캐나다로 떠났는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와요. 장국영 씨 사는 집을 찾아오는 관광 상품이 개발되려서 사생활이 보호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아니 참 이게 안티팬하고 파파라치 때문에 힘들어서 외국으로 떠났는데 네. 거기서도 자기 집을 그렇게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에는 다시 홍콩으로 돌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매니저의 설득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영화를 출연을 합니다. 은퇴 전에 촬영했던 영화 아비정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영화가 홍콩의 아카데미 영화제라고 하는 금상장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장국영 씨에게 안기면서 다시 장국영 신드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여기 아비정전에서 장국영 씨가 속옷바람으로 그 춤추는 장면이 있어요. 예. 이거 정말 명장면이죠. 명장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네. 기억하실걸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컴백작이었던 영화 패왕별이가 또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하게 되죠. 근데 참 저 눈망울을 보면요. 뭔가 이렇게 공허하고 슬픈 눈망울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다 잘생겼고 한국 팬들도 너무나 많았고 네. 지금 보시는 저 패왕별이를 비롯해서 조금 전에 봤던 아비정전, 영웅본색 정말 센세이션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에게는 영화 말고 다른 걸로 친숙한 게 있어요. 바로 초콜릿 광고. 네. 이 초콜릿 광고를 3부작으로 찍었고요. 그 광고에서도 아주 그 멜로 연기가 돋보이고요. 그 노래를 또 직접 불렀습니다. 투유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이게 이 CM송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 당시 방송국에 그 CM송 언제 나오느냐고 전화가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광고 시간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야, 이렇게 정말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아마 이게 스타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파파라치와 기자들에게서 평생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네, 파파라치들이 장국영 씨 집에다가 CCTV를 설치하고 아유. 또 쓰레기통까지 뒤져가지고 여기서 가십을 만들어냈다고 아유. 해요. 그래서 장국영 씨가 1년, 2년 만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됐고 마지막 살던 집은 8중 보안 장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하고 그래서 극심한 신경쇠약에 시달렸다고 해요.
특히 장국영 씨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준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 콘서트에서 어머니와 친구 당학덕을 위한 감사의 노래 하나를 부릅니다. 월량 대표 아적심 웨이량 따이뼈우 워더신 워더신. 이 달빛이 나의 마음을 대신해요라고 하는 이 노래였는데 이 노래를 불렀더니 언론에서는 장국영이 당학덕에게 공개 고백하는 이거 공식 아웃커밍이야 이렇게 보도를 했던 거예요. 네, 저 영상을 보면 처음에 따지에 그러니까 큰 누님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도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뭐 남자친구한테 했다는 식으로 많이 괴롭혔는데 네. 이 장국영 씨는 원래 성격이 되게 여리여리하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그 화려함 속에서는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래서 배우로 은퇴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감독을 하려고 했어요. 영화 감독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이 영화가 엎어집니다. 제대로 되질 않아요. 감독으로서도 불가능해지면서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사망 전, 1년 전에 이미 유산 정리하고 재산 분할까지 다 해놨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난 그 호텔, 그것도 파파라치를 피해서 호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장국영 씨가 생활하는 모습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로워했고 이런 걸 가족들이 아니까 장국영 씨의 죽음을 또 담담히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국영 씨가 정말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비정전 속의 그 명대사가 장국영 씨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만보춤 장면, 그 바로 앞에 있는 대사예요. 거기서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침대에 누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발 없는 새가 있다더군. 새는 날다 지치면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잠이 들었다. 이 새가 딱 한 번 땅에 내려앉는데 그건 바로 죽을 때지. 평생 땅에 내려앉지 못하고 하늘을 계속 날다가 죽어야 하는 자기의 운명. 이것을 발 없는 새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국영 씨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떠올리는 대사가 됐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장국영 씨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